요즘 저한테 이메일로 고민을 주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직 또는 퇴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미 이직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저한테 마지막 확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전혀 이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막 사표부터 내려고 해가지고 제가 기를 쓰고 말리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이런 분들 중에 4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으시고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 잘 찾아보세요. 먼저 입사 6개월 차 김사원입니다. 김사원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야, 이 회사는 아닌 것 같아. 아침마다 가슴이 답답해. 근데요, 정작 이유를 물어보면 되게 모호합니다. 일이 재미없어서? 상사 때문에? 아니면 첫 기대에 못 미쳐서? 뭐 하나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냥 답답하대요. 혹시 상황 강도 이론 아시죠? 주변 상황이 너무 강하면 자신의 성격이나 역량이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성격이 바뀐 게 아니고요. 강한 상황의 성격이 감춰진 것이죠. 김사원은 아마 이 상황 강도가 워낙 강해서 자기 성격이나 역량을 펼치기도 전에 답답함을 느낀 겁니다. 즉, 지금의 감정은요, 조직이 나랑 안 맞아서가 아니고요. 아직 훈련 과정이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사원은요, 지금 도망을 고민하지 말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싫은 건 일이 아니라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힘든 거 아닐까? 상사의 피드백이 부당한 건가? 아니면 내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일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다면 혹시 지금 회사 경험이 그것과 완전 무관한 걸까? 신입의 불편함은요, 성장통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긴 아니야, 이것으로 결론 내리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두 번째, 30대 7년 경력의 박 과장입니다. 박 과장은요, 이 일은 익숙합니다. 팀장 바로 아래서 웬만한 건 다 처리하죠. 하지만 요즘 일이 재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본인이 좋아하던 직무로 시작한 게 아니다 보니 흥미가 크지 않았고요. 그 일마저 매년 반복되는 게 70% 이상이고 그걸 몇 년째 하다 보니 이제는 너무 빠르게 끝을 내서 남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 구직 사이트를 슬쩍 보는 게 하루의 루틴이 됐죠. 저한테 메일을 보낼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사님, 제가 일에 만족하고 즐거워야 성과가 날 텐데 제가 일이 재미없고 만족도 못하니 결과가 별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직무 만족을 해야 성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그건 착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과가 나야 그 일이 만족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즉, 그 일을 잘해야 만족하는 것이지 만족한 일을 한다고 성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박 과장은 외부에서 만족할 일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내부에서 성과를 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선 내부에서 새로운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직을 해야죠.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최근 2년간 내가 성과를 낸 일은 무엇인가? 그에 따른 보상 곡선은 올랐나? 3년 선배의 모습이 내 미래라면 나는 만족할 수 있나? 내가 주도적으로 성과 내는 일은 내 일의 몇 %일까? 경력자의 이직은요, 단순 탈출이 아닙니다. 성과를 통한 만족을 얻어 스스로를 성장시킬 전략적 전환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부장은 입사 15년 차, 팀장 2년 차입니다. 팀원들은 잘 따라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회의 끝나고 혼자 커피 마실 때 속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더 배울 게 있을까? 실무자 때 의욕적으로 하던 일은 지금 팀원들이 잘하고 있고 또 본부장님은 디테일을 좋아하다 보니 자기를 통하지 않고 직접 팀원과 소통합니다. 이런저런 회의가 많아서 불려 다니는 곳은 많지만 정작 자신의 업무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를 듣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차라리 실무형 팀장으로 이직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팀장들과 설문을 해보면요, 약 82%가 자신은 정작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라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리더십은 스스로 확장하지 않으면 정체감에 갇히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위치에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회사의 성장 속도보다 내 정체감이 더 빠른가? 내 결정이 조직에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나? 팀원 성장에 내가 에너지를 쓰고 있나? 아니면 팀원이 스스로 크고 있는가? 나는 정말 팀장이라는 역할이 맞는가? 팀장의 이직은 더 좋은 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무대에서
리더십을 확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죠. 자, 마지막은 명예퇴직을 고민하는 최 차장입니다. 최 차장은요, 20년 다닌 회사를 명퇴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승진할 가능성도 이미 없고, 그렇다고 정년퇴직 때까지 보장해줄 것도 아니고, 나이 많은 팀원으로 지내는 것도 후배들에게 면목 없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내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회사에서 생각보다 많은 명퇴금을 제시하면서 명퇴 공고를 하자 조심스럽게 지원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이 밀려옵니다.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고 창업을 검색하다가도 금세 한숨만 나옵니다. 이직 사이트를 검색해 보니 아무도 현재의 자신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명퇴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명퇴가 내 꿈을 찾아서 도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안으로 포장된 탈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최 차장 같은 경우는 다음의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명퇴금 말고 지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 생활비와 자기개발비를 최소 1년 이상 버틸 수 있나? 내가 회사를 떠나려는 이유가 회사 문제인가 아니면 내 태도와 습관 때문인가? 앞으로 5년 동안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나? 창업을 고민했다면 지금 떠오르는 아이템이 아니라 고객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전환시키고 어떻게 재구매를 만들지 그 시스템을 혹시 설명할 수 있는가? 퇴사는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기 진단 없이 움직이면 결국 같은 문제를 반복합니다. 김사원, 박 과장, 이 부장, 최 차장. 네 사람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질문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직이 답일까냐는 거죠. 오늘 소개한 자기점검 체크리스트로 지금 당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좀 더 객관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객관적으로 시간을 가지시고 그 이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댓글로 제가 운영하는 뉴스레터 구독 신청 링크를 마련했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신청을 하시면요, 오늘 설명한 퇴직 고민 시 체크리스트에 풍성한 리스트 PDF 파일을요,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